네, 국민의힘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인용환 위원장 자신의 부모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자, 논란이 커지면서요. 인의원 위원장 어제 이 대표와 이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 공식 사과를 했죠. 이준석 전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거는 봉합이 이게 되겠는가? 더 악화된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갈등은 처음부터 뭐 봉합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용환 위원장이 처음에 이른바 통합을 얘기하면서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이렇게 끌어안아야 한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보수층 내부에 또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전략적인 것은 움직임이란 건 이해는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신당 창당의 명분을 약화시킨다든가 뭐 탈당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에서 껴안으려고 했는데 탈당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예. 그것이 너무 도를 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모 발언 이전에도 한두 번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거부했다면 예. 그만두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었는데 저것도 사실 부모 얘기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요. 예. 물론 잘못이고 저는 뭐 100번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얘기 나온 것이 그래도 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이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저것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이전 대표의 뭐 인성, 도덕성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용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답을 하는 거 보면 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식, 도덕성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예. 그것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특히 그건 뭐 거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뭐 사과하고 이준석 위원장, 전 대표가 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런 건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고 갈등은 이미 선을 넘었다. 통합도 안 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기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끌어안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인 위원장 일단요. 언론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 때문에 아내에게 혼이 많이 났다. 뭐 얘기하고 어제 예정된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좀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모를 끌어안은 부모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선을 넘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인용환 위원장 문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면 선을 넘어도 굉장히 한참 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이게 뭐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편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인용환 위원장 본인에게 어떤 인격이나 품격의 의심까지 받을 수 있는 선까지 저는 간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이게 뭐 좀 전에 우리 노동일 교수님, 주필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 부모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뭐 막말로 얘기해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이렇게 어떤 다툼에서도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모욕을 예. 막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하는 예. 얘기죠. 예. 그러면 저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간에 그 말의 의도와 목적은 당연히 달성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말한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의 인테그리티, 다시 말해서 품격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 파장은 우리 주필님 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훨씬 어려워졌다. 옛날에 10이 필요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의 10배, 100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글쎄요, 의사를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것에 대한 그것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 그건 그런 어떻게 게 남아 있지만 그걸 삼켰을 때 우리는 정말 인요한 위원장이 대단하시다. 저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저 자리에서 숨을 당하면서 예. 본인의 어떤 공적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런 걸 감수하는구나. 그게 자기 희생이죠. 예네. 본인이 얘기한. 예. 자기 희생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더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쳤지. 예. 거기다 대고 저런 식으로 감정을 노출시키면 거기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어디서 배워먹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그러니까 했잖아요. 또 멘트가 예. 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사감을 그대로 또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보고 우리는 왜 세상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절제를 못 하는데 예. 우리는 왜 이런 큰 물음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마지막 장면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너 나이 몇 살이야? 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교통사고 중입니까? 그동안 인요한, 이준석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인요한의 KO패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나이 타령과 부모님 욕은 하지 맙시다. 인요한 위원장은 사과와 사퇴로 결말되어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사과와 사퇴, 뭐 민주당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김은경 혁신이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아직은 종료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릴 수 있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런 게 뭐냐면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 성과를 거둔다 그러면은 저것은 말의 실수 네네. 뭐 이 정도로 되겠지만 성과마저 이루지 못한다면 실수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타격 뭐 이렇게 좀 남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그 당의 중진 내지는 그 핵심 측근 대통령의 핵심 측근 옛날에 동교동계도 뭐 이선 후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선 후퇴 선언을 해준다면 동계와 같이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우리들이 뭐 이선으로 물러나서 뭐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해준다면 이런 걸 넘어서는 혁신을 이룰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숙에 들어간 인요한 위원장 이제 모레 30일 혁신위 회의에서 이 복귀할 예정이죠. 지도부와 친윤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할 계획인데 인요한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혁신에 영이 서겠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인요한 위원장은 이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지도부와는 어떤 식으로 글쎄 뭔가를 이뤄낼 수는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아마도 이제 지금 이런 설화 때문에 네네.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에서의 동력을 많이 잃은 그런 부분은 있겠죠. 예. 그러나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면 뭐 여성을 비하한다든가 네. 일반적으로 부모를 비하한다든가 예.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사과한 것으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 이제 11월 30일 날 뭐 예를 들어서 험지 출마 또는 뭐 불출마 이런 얘기를 건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건의한다는 거니까 그 혁신위원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최고위원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서 하는 걸 지켜봐야 되겠죠. 예.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조기 뭐 해산한다든가 뭐 그만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 혁신위 기본적으로 혁신의 권한도 아니거니와 예. 혁신위원회 뜻도 참 그 진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출범시킨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을 처음 띄울 때 뭐 전권을 부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에서 건의한 것은 100%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전권이라는 걸 의미할 수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던져주더라도 예.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동교동계가 이렇게 어떤 명분을 잡아서 DJ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희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건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이걸 100% 즉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첫 번째는
이분들도 정치를 오래 한 분들 아닙니까? 대상자들이. 예, 그렇죠. 그런데 불출마나 험지 출마라는 것은 거의 자신의 정치 생명을 마지막으로 뭐 스스로 끊는다든가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니까 더 큰 명분, 너 그만두라니까 나 그만둔다 이렇게 하면 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명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오늘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명분을 축적할 시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정말 어떤 그 뭐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 공천 심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당장 당장 거기서 해버리면 나중에 공천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 막 그때 가서 뭔가 다른 내놓을 카드가 없으면 참 김 빠지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명분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가장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최재형 의원 현역으로 있는 자리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의 뭐 출마지로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하태경 의원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할 얘기할 때도 이거 나왔을 때도 아직 뭐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네네. 아니 왜 거기 좀 종로에는 지금 최재형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있죠. 네. 아니 그런데 왜 최재형 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지? 뭐 한다면 험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데 가서 예. 한석을 탈환하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여기 가서 다른 그 지역도 아니고 종로에 가서 현역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데 가서 경쟁하는 거 그게 왜 험지 출마고 예. 그게 무슨 바람을 일으키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더더구나 하태경 의원은 저희 오다 보면 마포 쪽에 예. 그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 현수막도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거기 뭐 이른바 마포에 있는 그 무슨 뭐랄까요 거기는 험지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 가서 다른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 가서 하는 게 낫지 이런 데 가서 하는 건 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움직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이 당원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표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죠.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명계 의원님들 반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양해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현재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의 힘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20표 정도로 격차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권리당원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강성기 지층 입김이 커지다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야당이 이거를 왜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네네. 강성당원들이 많이 좀 요구하는 것이고 예. 그 요구하는 것은 강성당원들이 대의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어떤 권한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근데 뭐 대의원 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려면 한 표보다는 많은 표를 부여하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어떤 결정을 맡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의 제도의 어떤 이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그런데 꼭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당원 수보다 네네. 지금 현재 그 어떤 당원 수가 훨씬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된 다음에 많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강성당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당원이 늘어났으니까 과거에 당원들이 적었을 때 어떤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당원, 예. 일반 당원들의 어떤 그 비율보다는 저는 뭐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1대 60이 될지 1대 20이 될지 예.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뭐 현재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대의원들의 어떤 누적된 권한, 어떤 일반 당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 그런 비율은 저는 바꾸는 건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시기가 지금 문제인 거 많아요. 내년도 8월 전당대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총선도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왜 바꾸느냐? 요 외 부분에서는 왜 시기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기가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법 리스크에서 네네. 조금은 그래도 좀 가벼워진 입장이 좀 가벼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 기각 이후에. 그렇죠. 예. 영장 그 실질 심사가 네네. 기각된 이후에 예. 그 가벼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김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예. 입김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어떤 권한, 힘을 강화해주면 그 사람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어떤 열과 성도 더 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이거의 적절성 부분은 저는 우리 노동일 주필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1인 표의 등가성이라는 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1인 1표는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예외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직역의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1인 1표로 모든 걸 뽑으려면 비례대표를 왜 뽑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 땅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 예. 그런 데들은 왜 그 국회의원을 한 명을 거기에 배정을 합니까? 아, 인구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3개 지역, 4개 지역을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으로 조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다른 대표성, 지역 대표성, 직역의 대표성, 계층의 대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1인 1표제와 연동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1인 1표대로 맞추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 뭐를 대표직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뭐 그게 뭐 두려움이 크다면 네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지금 당장 저는 그 두려움보다는 예. 공천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원하는 공천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분위기와 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면 대의원들 표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요. 예. 어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딸들의 예. 그 일부 권리당원의 표가 그 많다고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당화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글쎄요, 이것 때문에 특별히 비명계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다. 뭐 비명계라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죠. 혁신계라고 혁신계라고 부르라고 하기로 합니다. 합니다. 예. 혁신계든 어떤 비명계든 예.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드린 한 번만 잠깐 드리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의원들을 두고 네네. 대의원들에게 표의 가중치를 둔 건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 그런데 그 가중치가 1대 60으로 꼭 유지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대 6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1대 20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내부의 결정 하기 나름인 거죠. 예. 그 자체를 꼭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당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당원들에 비해서 대의원들의 가중치가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건 조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비명계 혁신계는 계속해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게 예. 단순히 대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천 과정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는 대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강성 당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또 예.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글쎄 뭐 조작이라고 하면 좀 과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어떤 이미 예. 어떤 사람을 공천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비명계, 이른바 혁신계 의원들은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공천에서 예.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미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저도 짧게만 좀 짧게만 해주세요.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도 등가성을 맞춰야죠. 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등가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 왜 굳이 권리당원들에 집중해가지고 예. 등가성을 알겠습니다. 맞추려는 그 거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등가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다 의견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 이후에도요, 민주당의 막말 리스크 계속되는 모양새죠.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탄핵에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 합의 파기했을 때 딱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총선 지면 계엄령 선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어떻게 뭐 계엄령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런 정권이 뭐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고 근데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강성지층에 호소하면 네네. 공천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계속 말이 나온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요. 네네. 그 분노, 적대감 이런 거를 본인들이 그 활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직화해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힘을 강화하면은 지금 지도부가 소위 말하는 강성지층을 제대로 제어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제어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